미.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차미연 TV 손수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예. 아, 너무 얼어 계신다, 그죠? 웃어주세요. 웃어주세요. 웃어주시고 자기소개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박인환 변호사입니다. 네, 유일기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요 저희 세 명이 왜 모였냐? 바로 핵심 이 방송 언론에 관한 문제 때문에 저희가 모였습니다. 아니 회장님 그리고 변호사님, 민주당이 지금 방송 그리고 언론 쪽으로 뭔가 뭘 자꾸 밀어붙이려고 그래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가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와서 검수완박 이야기합니다마는 검수완박과 함께 원래 민주당은 당론으로 언론 장악, 특히 그 중에서 방송 장악법을 영구적으로 장악하자는 이런 법을 지금 준비해서 국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아니 검수완박도 진짜 문제 많은데 검수완박이랑 같이 방송을 영구히 장악한다고요? 무슨 얘기인가요? 그렇죠. 네, 우리 설명해 회장님 한번 주시죠. 설명해 네. 주세요. 네, 지금 이제 이번에 제출된 법안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이라는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입니다. 171명 네. 전원이 서명을 하고 발의했어요. 정확한 명칭이 뭐라고요? 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 듣기에 그럴싸합니다. 네, 근데 이제 네. 법률 명칭은 주로 여러 가지를 바꾸는데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것. 아 개정안이. 근데 이제 우리가 검수완박법이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은 민주당 표현이고 네 민주당 표현이고 우리는 우리 표현은 공영방송 영구장악법. 영구장악법. 장악하려고 하는 거다는 건데 예. 그래서 내용이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이 뭔가요? 핵심적인 내용이 일단은 이 공영방송을 갖다가 운영하는 운영위원회라는 걸 갖다가 만들겠다. 아 지금은 그럼 운영위원회가 없는 거예요? 네, 지금 이제 이사회 각 이사회. 방송사가 이제 이사회가 있죠. 그래서 그걸 25명 정도 규모로 이제 만들겠다는 거고요. KBS, MBC, EBS가 지금 현재는 대상이 됩니다. 운영방송인가요? 현재는 그 민영이니까? 대상이 되고 아 있습니다. 대상이 되니까요. KBS, MBC, EBS. 네. 네. 예, 대표적인 공영방송이라고 볼 수 있죠. 이 공영방송 안에 운영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그 운영위원회가 뭘 한다는 건가요? 그래서 종전에는 이사회라고 했습니다. 네. 법인이니까 다 이사회가 있었는데 이사회가 11명, KBS 같으면 11명이고 이사들 구성이 MBC는 9명인데 이걸 왕창 늘려서 25명을 하다 보니까 이사회가 20명이 넘는 구조가 거의 없습니다.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운영위원회라는 명칭을 붙여서 네. 이사회를 대체해서 운영위원회를 다양하게 하겠다는 형식을 갖춰놓고 실질적으로는 지금 방송을 장악하고 있는 언론노조, 특히 그 민노총 계열의 언론노조가 벌써 방송을 장악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영구히 정권에 관계없이 방송을 장악하겠다. 그런 취지로 만든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때까지의 공영방송은 이사회 체제로 거기서 모든 결정을 했는데 이제 운영위원회라는 또 다른 결정권자를 만들면서 약간 옥상옥처럼 그죠? 뭔가를 예. 이제 결정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고 이 기구를 이제 포장 삼아서 방송을 장악하려는 그런 꼼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특히 이사회를 없앱니다. 없어요. 종전에 있던 네. 이사회를 없애고 왜냐하면 그 경영진의 최고를 대표이사 사장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운영위원회에서 뭐 이제 운영위원장을 뽑게 되겠죠. 그러면은 대표이사 사장도 없어지고 이사직도 없어지고 아. 운영위원회 중심 체제로 어떻게 보면 집단 운영 같이 포장은 그럴듯하게 하죠. 그러면 그래서 이 지배 구조를 바꾼단 말이 여기서 민주당이 넣었군요. 그러니까 이 지배 구조, 어떤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의 구조를 완전히 바꾼다. 그럼 중요한 거는 이 운영위원회에 들어가는 사람이 누구인가가 중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운영위원회가 종전에는 이사회일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KBS 11명, MBC 9명이면은 7대4 또는 6대3 비율로
현재 활동하고 있는 정당, 그러니까 여당 야당 비율로 안배를 해서 운영을 했는데 이제 25명이기 때문에 25명을 각계에서 대표자를 보낸다는 형식을 취합니다. 그럼 더 좋은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러면 정치적인 거 관련을 하지 않고 뭐 시민학계 이런 데서 온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렇죠. 운영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사람들을 다양화한다. 끝으로는 그렇게 해서 뭐 한 7, 8군데로 분산을 시켜놨는데 그분들이 주로 소위 아까 바텀업이라는 표현한 것처럼 밑에서부터 바텀업으로 경영진을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사용자에 대응하는 언론 종사자들이 학회도 그렇고 전부 민원연 또는 언론노조 그 배경에 있는 민노총이라는 특정한 이념 색채를 가진 구성원들이 주로 추천하는 기구가 될 겁니다. 민주당은 꼭 이래요. 겉으로 봤을 때 너무나 정의롭고 너무나 괜찮아 보이는데 속을 파보면 내로남불이고 속을 파보면 꼼수가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또 그런 것 같아요, 회장님, 그죠? 네네. 사실 이번 개정안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래도 일부 진보한 것 같고 그리고 또 설립 취지도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명분은 좋아요. 네네. 그렇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제가 보기에 한 3가지 측면에서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문제점 들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네. 첫 번째는 이 발상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왜냐? 항상 이 법안의 취지를 보면 중요한 것은 누가 이 법안으로 혜택을 보느냐 이게 초점입니다. 과거에 역사적으로 보면 로마의 철학자이자 정치가인 키케로가 꾸이 보노라는 말을 했지 않습니까? 뭔가요? 꾸이 누가 수혜자인가? 누가 수혜자인가? 누가 네. 이것으로 혜택을 보는가? 네, 어려운 현안이 걸릴 때마다 이 점을 갖다가 명확하게 하면은 결과적으로 이 입법 취지가 더 선명해지는 거죠, 그죠? 네, 그런데 사실 이걸 들여다보면은 가장 혜택을 보는 데는 언론 노조입니다. 언론 노조. 네, 아까 왜 그런가요? 우리 저 집행위원장님께서 말씀했지만 실제 이걸 들여다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운영위원회 선정 구조가 국회에서 일단은 비교섭단체 포함해서 8명, 그다음에 방통위 선정 학회가 3명, 시청자위원회가 3명, 협회가 2명, 방송 종사자 대표가 2명, 그다음에 방송기자연합회, PD연합회, 기술인연합회 1명, 그다음에 시도의회, 의장협회가 4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EBS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구조가 돼 있기 때문에 여기 면면이 들여다보면 사실 방송사에서 종사하는 분들이 포션이 너무 큽니다. 방송사니까 방송사 사람들 많이 들어가는 그런데 거 이게 아닌가요? 문제가요. 뭐냐면 거버넌스거든요. 지배구조. 지배구조로 해서 제가 보기에는 이 25명은 이거는 너무 적다. 네네. 왜냐하면 그 독일의 공영방송인 체데프 같은 경우는 77명입니다. 거기도 운영위원회가 있나요? 네네. 일종의 방송평의회라는 이렇습니다. 이 평의라고 거의 명칭은 그렇습니다. 77명이네요. 근데 거기 구조를 보면 이렇게 뭐 방송 관련 단체만 있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뭐 이제 시작하면 입법부라던가 행정부라던가 이 이외에도 종교단체, 종교인, 그다음에 뭐 예술인, 그다음에 학자, 그러네요. 법조인 이런 공영방송이니까. 그러면 그래서 오히려 방송 내부 사람들만 구성해 보면 이게 또 고인물이 썩을 수도 맞습니다, 있으니까. 맞습니다. 이게 독립적으로 이제 그죠 견제도 받고 감시도 받으려면 이제 그게 바로 이익 필요하네요. 충돌의 관점도 그렇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갖다 더 브로드하게, 더 폭넓게 구성하자는 게 사실 거버넌스의 가장 중요한 취지입니다. 거버넌스 이 지배 구조라는 거는 더 폭넓은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 기구를 관리 감독을 감시를 또 해야 되는 역할이 맞습니다.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다양성이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다양성이라는 포장을 씌워놓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방송기자연합회, PD협회,
기술인 연합 이런 구성원들이 전부 사용자 쪽이 아니고 고용인 쪽입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다양성을 추구를 하면서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노조 대표가 평의회에 들어가면 사용자 대표도 또 들어오고 들어오고 해서 이렇게 견제 균형하게 되는데 우리 운영위원회 지금은 여기 방송 운영위원회는 전혀 사용자 쪽은 아주 포션이 적고 네. 오히려 방송 종사자들을 네. 포션을 그래서 많이 넓혀놓은 거죠. 제 생각은 네. 이게 하나의 그 사용자나 그 다음에 여기서 종사자나 어떻게 보면 이런 분들 말고 수용자가 중요하다는 거죠. 네. 수용자 시청자. 측면제 시청자입니다. 네. 시청자 측면에서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되겠다. 어쨌든 예. 그래서 이제 구성원의 어떤 문제, 그 네. 언론 노조가 장악할 수 있는 네, 문제. 그게 하나가 또 있고요. 어떤 문제가 있나요? 두 번째는 시점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시점. 왜 하필이면 이 시점이냐? 왜 하필 지금이냐? 네네. 네. 정권 교체가 12일 남았는데 지금 5년간 뭐 하다가 왜 갑자기 지금 밀어붙이냐? 예, 정말 예. 단물 정말 속된 표현으로 단물 다 빨고 정말 야반도주 하듯이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냐 이거죠. 왜 그럴까요? 민주당 지금 이 정권 말기에 왜 이러는 겁니까? 지금 벌써 방송계, 뭐 언론 전반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만은 KBS, MBC, EBS 할 것도 없이 YTN 전부 다 장악이 특정 정파들이 장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영구히 유지해 가자. 정권 교체에 상관없이 현재 방송,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그대로 가져가자. 그 말은 정권 교체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경영진 소위 지배구조를 바꿀 시점인데 그걸 새 정부가 바꾸지 못하게 지금 있는 체제를 그대로 끌고 가려면은 타이밍이 우리 원장님이 검수완박이랑 다 똑같아요 지금 네. 보면은.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만약에 정권 교체가 안 됐으면 과연 이분 이런 이렇게 법안을 했겠어요? 밀어붙였겠냐 맞습니다. 이거죠. 그대로 가는 네. 거죠. 아 이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코로나 지금 다 풀어주고 집회도 다 하래 지금 갑자기. 네. 그러더니 뭐 갑자기 이 검수완박이며 이 언론 관련 법이며 갑자기 밀어붙여요. 네,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새 정권을 견제하고 언론 노조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실어주면서, 의도 네. 하나가 있고 반대로 이쪽에서는 이제 그 언론 노조를 갖다가 자기 우권화하고 있으니까 당의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법을 갖다가 빨리 개정해야만이 네.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입법적인 권한을 계속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게 서로 짬짬이가 돼 갖고 이른바 그러니까요. 야합이 돼 네. 갖고 나오는 겁니다. 이 시점의 문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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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검수완박이든지 이 언론법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러면 제대로 된 공청회를 하든지 어떤 국민적인 공감대를 네, 제대로 맞습니다. 하든지 네. 이런 시간과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데 다 무시하고 완전 밀어붙이고 있어요. 이 문제라는 겁니다. 예, 바로 거기서 뭐 검수완박하고 똑같이 지금 시간도 이제 일주일 뭐 이제 한 열흘 길게 잡아야 열흘 남은 상태에서 지금 급하게 밀어붙인 이유가 바로 그거죠. 네. 우선 시간적으로 정권 교체가 되면은 다시 또 법을 통과시키기도 어렵다고 판단을 네, 이제 하니까 공이 넘어가니까 이제 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네. 네. 그래서 급하게 이걸 통과시키자고 해서 지난 4월 22일 그러니까 한 일주일 전에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미리 그러니까요. 채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170인 전원 뭐다 111명 전원. 바꾸고 네. 말도 안 정필모 의원이 이제 대표 발언인데 그분도 이제 KBS 부사장을 지냈고 이제 언론노조 출신이거든요. 민노총 네. 언론노조 출신이 네. 국회의원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다른 문제점. 예,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또 이게 이 절차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절차적인 문제. 네. 이게 이제 그 거버넌스 지배구조, 그러니까 지배구조 개선안을 내기 이전에 제 생각에는 이 공영방송에 관한 정확한 정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이 방송법부터 개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차근차근 밟아가지고 예, 밟아서 그래서 공영방송이 뭐라는 것이 아직 전체적인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그렇죠. 여기 사실 어떤 분들은 MBC가 공영방송이냐? 그렇죠. 아니라고 본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갖다가 공영방송이라는 개념을 우선 정립을 하고 네. 여기에 책무와 맞아요. 위상을 갖다가 법적으로 이제 정의를 딱 하고 명시를 한 다음에
추진에 늦지 않다. 그래서 일단 절차적으로 이게 음. 서두르는 게 벌써 의도가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방금 우리 얘기 나눴던 그죠. 지금 해야 될 단계들이 많고 또 이렇게 공감을 다 불러 맞습니다. 일으키고 공청회 타고 이렇게 왜 이렇게 밀어붙이냐. 이 의도가 있다, 저희가 있다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네요. 네. 특히 한 가지 보충을 하면 MBC를 말씀드렸다시피 MBC는 공영방송이라는 표현은 하지만은 사실 법적으로는 그 법인체거든요. 법인체는 민법을 적용을 받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네. 그럼 법인이라면은 특히 재단법인 성격을 갖는데 법인이라면 이사회를 없앨 수가 없어요. 우리 민법에 보면은 법인은 재단법인은 반드시 이사회가 있어서 이사가 있게 구조가 네. 돼 있는데 그런 부분도 그러면 고쳐 나가면서 검토를 하지 않고 이사회를 없애버리고 이사들을 그대로 운영위원회라는 이름으로 네. 바꾸어서 조직을 하겠다는 것도 지금 특히 MBC도 그렇게 하겠다는 그러네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 회장님 주장하셨던 공영방송이 뭔지 어디까지가 공영방송인지 네. 또 공영방송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어느 법을 적용받을지 그죠? 이 사회를 네. 해체를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규정해야 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우리 회장님이 짚어주셨던 언론 노조 장악의 문제, 시점의 문제, 절차의 문제 네. 이런 문제점을 가지면서도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이 법에 대해서 오늘 한번 같이 두 전문가분과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마지막으로 한 네, 말씀. 마지막으로 한 가지씩 더 좀 더 짚어주세요. 네, 네. 말씀하시죠. 예, 특히 정권 말기에 추진하는 이유가 많이 보인다고 볼 수 있는 게 많이 보여요. 임기를 이 특별법을 제한하는 그 제한법에 보면은 지금 임명돼 있는 이사장이나 이사들의 임기를 운영위원회로 바꾸더라도 그대로 승계해서 보장하겠다고 명시를 해놨으니까 새 정부가 들어와서도 임기를 무시하고 따로 만들지를 못하도록 임기를 아예 못을 박아놨습니다. 지금 있는 사람은. 정부의 그 갈 길을 아주 그냥 딱 정해놓고 나가시려다 보네요. 네. 아, 네. 또 우리 회장님도 한 말씀 해주세요. 네, 네. 저는 좀 다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마오쩌둥이 이런 말했죠.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고. 네, 근데 요즘은 권력은 카메라에서 나온다는 말도 있습니다. 오 맞습니다. 근데 둘 다 쏜다, 슈팅이란 말이 이제 그렇죠. 표현되어 그러네요. 있어요. 슈팅. 네. 그래서 슛. 야, 네. 권력과 언론이 야합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최종적인 피해자, 슈팅의 희생자는 국민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 카메라 너머에 있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슈팅을 당한다. 네. 그러니까는 진짜 이 확실하게 이 언론에 대해서는 그죠. 이 카메라에 대해서는 제대로 잘 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특히 방송이라면은 공정성을 아, 그 생명으로 하고 특히 저희들 단체에서 내세우는 것처럼 언론의 자유 네. 그리고 언론의 자유를 그 바탕으로 하면 허위 보도, 뭐 가짜 뉴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언론은 특히 진실을 추구해야 된다. 진리가 너희들 자유롭게 하리라는 표현이 있는 것처럼 네. 자유는 방종으로 아무거나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정성 못지않게 진실성 또 자유 언론 이게 중요한데 우리 유 회장님 말씀처럼 이렇게 공영방송이 장악되면은 공정성, 자유성, 진리성이 다 무너져서 언론의 기반 자체가 허물어지게 되죠. 네, 맞습니다. 네, 끝으로 저는요. 우리도 지금 유튜브를 찍고 있잖아요. 네. 지금 현 시대의 대한민국이 얼마나 언론들이 개인 매체들을 다 가지고 이렇게 자유롭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사실 이 언론이라는 것을 장악하겠다, 언론인이라는 것을 컨트롤하겠다는 생각 자체가 이 발상 자체가 저는 굉장히 올드 패션하고 잘못된 어떤 그런 생각이라고 보는데요. 어쨌든 우리도 참여한 TV 구독자분들이 함께 또 얘기를 들어봐 주시고 또 함께 생각을 하시면서 같이 공론화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두 전문가분 모시고 이렇게 얘기를 나눠봐서 너무 감사하고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